마음을 적시는 이야기 한 줄기, 담비아담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 남쪽을 조금 벗어나면 백령촌이라 불리는 산골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계절이 또렷하고 봄이면 매화 향이 들판을 덮는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로운 마을에도 눈물의 사연이 숨어 있었으니 바로 연월이라는 여인 때문이었지요. 연월은 백령촌에서 가장 큰 기와집인 윤씨 가문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서책만 붙은 학자였고 시어머니는 말보다 눈초리가 더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에 마음 둘 곳 없는 연월은 혼자 집에 남겨질 때면 노래를 즐겨 부르며 집안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씨 가문에서 큰 잔치를 벌였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연월의 노래 실력을 알고 있는 손님들이 그녀에게 노래 한 곡을 청했습니다. 연월은 마지못해 한 곡 읊조렸는데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것이 처음인 연월에게 큰 설렘과 가슴뛴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를 요사로 여겼고 연월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요사스런 목소리가 있었다니 조상님들이 노하셨을 게다! 그날 밤 연월은 챙겨준 짐 하나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저 집에서 다시는 밥 한 술 안 얻어먹을 거야.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산길을 넘어가던 연월은 길가의 버드나무 밑에서 한 사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 옆에는 피리 한 자락이 있었고 연월은 주저하다 그를 근처 초막으로 옮겨 간호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버려진 자이려나? 아침이 되어 산새들이 지저귀고 연월이 밤새 그를 간호한 끝에 사내가 깨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운백이라 하였습니다. 한양의 악공이었으나 그를 시샘하는 다른 사내에 의해 모함을 받아 내쫓겼다 하였습니다. 연월은 그의 딱한 사연이 자신과 닮았다 생각하여 그녀의 사연도 모두 나누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길에 나서기로 했고 운백은 피리를, 연월은 노래를 맡아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터를 떠돌며 노래했고 이내 그들의 소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이들의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정도였으나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장터가 열리는 날만 기다려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 둘의 소리는 마치 하늘이 내린 조화 같아 듣는 이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먼 고을까지 퍼졌고 마침내 궁중에서 부름이 내려졌습니다. 운백과 연월은 곧바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임금 앞에서 연월이 매화무늬 치마를 입고 노래를 부르자 그 소리가 천장을 울려 구름까지 흔들었습니다. 임금은 이들의 소리를 듣고 이것이 매화의 숨결이로다. 하며 이들을 매화음이라 이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월과 운백은 이름난 예인이 되었고 세상은 그녀를 매화 부인이라 칭송했습니다. 허나 그 소식을 들은 자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윤씨 부인, 연월의 옛 시어머니였지요. 그 요망한 것이 감히 궁중에 들어갔다고? 윤씨 부인은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 곧장 한양으로 향했고 사람을 시켜 모함을 꾸몄습니다. 그 여인의 노래는 귀신의 소리다.
사람의 피를 약으로 쓴다더라. 남정네를 홀려 재물을 빼앗는 사기꾼이다. 허망한 말들 뿐이었지만 최근에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연월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얼마 후 한 사내가 운백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운백을 모함하여 한양에서 내쫓아버린 그 사내였습니다. 잘 지내었어? 소식 들었어. 다시 한양으로 와 연주한다지? 오랜만이요. 그 소식은 어디서 들은 건지. 나는 아직 한양에서 노래하고 있다네. 자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일을 사과하고 싶어 왔어. 사내는 운백을 시샘하여 모함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운백을 향해 사과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후 사내는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같이 다니는 매화 부인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어. 사내는 그 소문을 들었을 당시 운백에게 사죄하고자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푼돈을 쥐어주며 수소문했고 그는 연월의 억울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의 시발점이 그녀의 옛 시어머니라는 것까지도 말이죠. 윤씨 부인이 한양에 올라온 것 같소. 부디 몸 조심하시오. 며칠 뒤 이 거짓 소문은 이내 임금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곧바로 연월은 조정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날만을 기다린 윤씨 부인은 이들의 뒤에 숨어 그녀의 조사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사람의 혼을 현혹해 재물을 얻는다 하니 사실이냐? 연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만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그때 운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그 여인은 결백합니다. 이 일의 진실은 제게 있사오니 제가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는 옷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목패를 꺼냈고 거기에는 윤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궁중이 술렁였고 운백은 침묵을 깨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목패는 18해 전 눈 속에서 버려진 아이의 품에 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소인의 몸이옵니다. 숨어있던 윤씨 부인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네가 살아 있었다니. 운백은 분노를 참으며 숨어있던 윤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어머니께선 저를 버리셨죠. 첩의 자식이라 가문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윤씨 부인은 이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그날 죽었어야 편하셨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날의 신문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윤씨의 모함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녀는 허위 고발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또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린 윤씨 가문 관직들도 연좌되어 망하게 되었습니다. 백령촌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던 윤씨 가문의 집은 무너져 앉을 곳조차 없어졌고 가족 모두 고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 연월과 운백은 궁의 벼슬을 사양하고 둘의 처음과도 같이 장터를 돌아다니며 공연하고 지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궁중 공연을 하며 모아둔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노래 스승의 일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몇 해가 지나 연월과 운백의 곁에는 그들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장터에 나가 노래를 하는 아이들도 생겼고 연월과 비슷한 복장을 하여 매화 부인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 덕에 연월은 항상 웃고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엔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에 숨길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늘 그녀의 곁에서 또 한 발짝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운백은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보면
옛 시어머니인 윤 씨 부인에 대한 생각이 더 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윤 씨 가문의 서자인 것을 연월이 알고 어머니의 죄로 인해 연월이 고통받았기에 그 죄의 피를 지닌 내가 그녀의 곁에 머무는 것은 또 다른 불이다. 라고 생각하며 떠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연월의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연월아, 이제 내가 옆에 없는 편이 더 아름답구나. 며칠 뒤 운백은 연월을 경치 좋은 강가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분을 미워 마시오. 나는 더 머물지 않겠소. 이곳에서도 미워하는 마음 안에서도 연월은 시원한 바람을 쐬다 놀란 눈으로 운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이제야 모든 게 풀리고 평온해졌는데 이게 진정 우리가 원하던 노래하고 베푸는 삶 아닌가요? 운백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의 이름엔 백이 있으나 그 흰색은 늘 얼룩져 있었소. 이제야 맑아졌으니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색으로 칠해보고 싶소. 그럼 난 또 혼자가 되는 건가요? 싫어요. 가지 마세요. 연월은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하지 않는 운백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난 그분의 피를 이었고 그 피가 그대를 내쫓고 다치게 했소. 내가 옆에 머무는 한 그 상처는 매번 되살아날 거요. 연월은 한참을 강가에 앉아 울었고 운백은 눈물을 머금고 돌아섰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으리. 돌아보는 순간 흐느끼는 연월의 연약한 어깨를 감싸주러 달려갈 자신을 알기에 운백은 주먹을 꽉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연월과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집 마당에 피리를 두었고 그 자리에 매화 묘목을 하나 심어두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나 대신 그대에게 봄을 전해주겠지요. 봄이 오면 이 나무가 나 대신 피리를 불어줄 것이요. 운백이 떠나고 난 후 연월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며 살고는 있었지만 장터에서도 집에서도 그 어디서도 그녀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년 봄 매화가 필 때마다 그녀는 마당에 앉아 한참 동안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곁에 있던 제자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앉아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묵묵히 옆을 지켜줄 뿐이었죠. 오랜 시간이 지나 매화나무가 커져 집 지붕의 키를 넘을 때쯤 연월도 함께 나이 들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날 연월의 곁에 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인, 왜 하필 매화였습니까? 연월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그이가 남겨준 마지막 노래였어요. 하지만 그 속의 숨은 뜻은 나는 아직도 모른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녀는 눈을 감았고 바람이 불자 집 앞의 매화가 유난히 진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홀로 마당에 서서 연월을 생각하며 매화나무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매화 꽃잎이 날려 나무 뒤로 떨어졌고 잎을 따라가던 제자는 나무 옆 낡은 나무패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나무패를 들어 올렸고 그 위엔 지워질 듯 흐릿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운매, 운백의 본명이었습니다. 매화나무의 뜻을 알게 된 제자는 눈물을 흘렸고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연월은 평생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매화는 연월이 아니라 운백의 이름이었고 그 매화 향기는 그의 노래이자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매화 묘목이 바람에 흔들리며
작게 피리를 닮은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고 미움은 흩어져도 전하고자 하는 진심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 하나쯤 품고 있다면 살며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럼 당신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연월이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